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정말 좀 대단하다고 보는 건데, 많이 준비됐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정부 강요들 가지고 국무회의가 성원돼 가지고 거기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망한 이유가 바로 이 김건희 여사 지켜주려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3년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보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 데리고 이재명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국회에서 본회의 가결한 이 특검 3법들 일사천리로 가결되잖아요. 어느 누가 저기다 반대를 하고 그런 거예요.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이걸 왜 피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의혹을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그런 사고나 그런 재발이 안 되도록 국민들에게 그걸 확실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열린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제1호 법안으로 윤건희 3대 특검법이 안건 상정돼 의결됐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란 정부의 일부 장관들의 반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내란과 국고유용, 국민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데 윤석열 정부의 잔재들이 국무회의에서 벌인 작태는 그야말로 집단적 발작 수준이었는데요. 3대 특검법, 즉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 순직 특검을 두고 여야는 물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이 법안 앞에서 윤석열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행정부도 새 시대에 맞춰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장관들과 차관들, 과연 이들이 어느 나라의 국무위원들일까요? 검찰 출신 김서구 법무차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을 반대했고, 과기부 장관 유상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우겨댔습니다. 국방부 차관 김선호는 내란 특검이 과하다고 했고, 국토부 장관 박상호는 반대편 반발을 걱정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 거죠. 정권은 바뀌었고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들이 걱정하는 건 국민이 아닌데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벌벌 떠는 거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니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궤변인데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제19 감싸기 했던 그 수사, 특검이 없다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사건들입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캄보디아, 히림건설 게이트,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까지 그 모든 진실을 가로막아온 게 누구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특검이 아니라 전면적 진상규명이고 그 수단으로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하는 사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시간 끌기에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특히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까지 들먹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겠다는 이주호 전 직무대행. 당신이 대행하는 자리는 윤석열의 유산을 지키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피의자로 특검을 받을 당사자인데 그를 감싸기 위해 국무회의를 난장으로 만든 그 모습,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인사들이 언제까지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둘 건지 말이죠. 이들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도 공범이기 때문인 거죠. 국방부 차관이 외환 유치죄 수사가 과하다고 했다고요? 아니, 누가 외환을 유치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엄과 쿠데타를 시도하고 외세의 국고를 털어다 바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과하다고 말합니까? 이미 전 정권의 국무위원들은 사건의 공범이거나 방조범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됐는데요. 그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은 이제 하나같이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의 유령에 붙들려 국정을 방해하는 관료들이 있다면 이참에 싸그리 정리해야 하는데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우려 따위는 사치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특검입니다. 이들의 발작은 그 진실이 얼마나 뜨겁고 가까운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족수를 위한 임시장관들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오바들 떨지 말기 바랍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공포도 됐고 네. 이제 그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좀 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네, 특검 추천들을 다 받았고요. 아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요.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 추천 의뢰를 하면 네. 이제 우리가 원내에서 추천 대상자들을 추려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 정부에게 다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3일 이내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적 과정을 보면은 총 11일 걸리거든요. 네. 이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러면 것이죠. 새 특검 모두 지금 좀 후보군이 이미 다 추려진 상태다. 후보군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몇 배수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의외로 추천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네. 특검 후보들을 좀 꺼려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은 못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됐을 경우에 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손실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추천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수로 줄이셨어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 특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경력이나 이런 데 좀 특화된 분이 좋겠다 이런 원칙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볼 땐 국가 권력에 의한 전행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관, 그러니까 내란 종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오히려 나서서 김건희를 옹호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최혜병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수사하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좀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추천 작업이 완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바로 관보에 공포되며 법적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말만 무성했던 특검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건데요. 이제 공은 국회와 용산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 절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를 추려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는 구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3일 안에 임명하면 특검 수사는 즉시 개시됩니다. 절차대로만 간다면 이르면 다음 주 초, 그러니까 14일부터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닌데요. 법에 명시된 일정대로라면 하루하루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연될 이유도 없습니다. 각 특검법을 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최상병 특검은 12일 안에 특검이 임명돼야 하는데요. 여기에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마련 등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장 20일 안에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전 특검들이 준비 기간을 거의 다 소진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 특검 역시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미 특검 후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황입니다. 특검 후보를 꺼릴 거란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의외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특검은 단순한 사건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주, 헌정을 유린한 내란,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 국가에 의해 희생당한 병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정의의 전쟁인데요. 누구보다 신념과 소신이 강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후문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있는데요. 특검으로 임명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 등 영리활동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도 과도한 제약이라며 국회에 건의한 바 있었는데요. 아쉽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보수는 충분치 않고 향후 경제적 제약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넘쳤다는 건 그만큼 이번 특검이 가진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요구가 절실하다는 뜻인데요. 단순한 명예나 이익을 넘어서 정의에 대한 사명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수사 인력 규모도 역대급인데요.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총 267명까지 투입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특검 때보다 2배를 훌쩍 넘는 규모인데요. 김건희 특검은 205명, 최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특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에 선포한 계엄령, 그 내막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요. 김건희 일가가 국정에 끼친 영향력, 그 부패 사슬을 파헤쳐야 합니다. 최상병 사건의 은폐와 인권 유린,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죗값을 물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진실은 각자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체제의 공통된 병폐에서 비롯된 겁니다. 무너진 법치, 왜곡된 권력, 그리고 짓밟힌 인간 존엄.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거죠.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은 수사를 막고 증거를 덮고 진실을 왜곡했는데요. 이제 특검이 그 벽을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김건희를 향한 검찰의 노골적인 비호, 계엄령 시나리오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병사 한 명의 죽음조차 정권 안위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권력의 민낯, 이 모든 것들이 특검의 손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번 3대 특검은 단순히 범죄를 밝혀내는 수사기구가 아닙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무법을 법으로 되돌리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요. 이 특검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집요한 수사, 단호한 의지, 그리고 국민의 뜨거운 감시, 그것이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인 겁니다. 역사는 지금 특검의 용기와 집념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특검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내란, 김건희, 최혜병 3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3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총불위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정치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 3대 특검법입니다. 국무회의 통과부터 그 이후 상황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정말 속도감 있게 처리됐잖아요. 내란 의혹, 또 김건희 여자 관련 의혹,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세 가지죠? 맞습니다. 이 법안들 통과 과정에 논란도 좀 있었고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구성될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 흐름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에 담긴 여러 관점들, 또 구체적인 전개 과정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10일이었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국무회의였는데 여기서 이 세 가지 특검법안이 바로 안건으로 올라와서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관보에 실리면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요. 아, 바로 효력 발생이군요. 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막혔던 법안들이잖아요. 그렇죠. 번번이 막혔었죠. 네. 근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된 걸 두고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이걸 이 정부의 어떤 준비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준비된 판단. 하지만 그 의결 과정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 일부가 상당히 반발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반대가 꽤 거셌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집단적 발작 수준이었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기도 했어요. 집단적 발작 수준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반대를 한 건가요? 그 이유들도 보면 좀 제각각인데요. 예를 들어 김서구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아니 이미 수사 진행 중인데 왜 특검이냐 이런 논리였고요. 아, 수사 중이다. 네. 또 유상임 곽인우 장관은 여야 합의가 없지 않았냐 이 점을 지적했고 김선우 국방차관은 내란 특검은 좀 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러면 반대 진영에서 엄청 반발할 거다 이런 우려를 표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주호 전 직무대행은 이전 정부 거부권 임사가 정당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그야말로 격렬한 반대였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은 이런 반응의 배경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왜 이렇게까지 반발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분석을 보면 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뭐랄까, 정권 교체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두려움이요? 네, 어쩌면 본인들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반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적을 해요. 특히 그 수사 진행 중이라는 반론 있잖아요. 네네, 김소구 차관 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거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해병대원 사건 같은 데서 좀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론이 특검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꼴이 됐다. 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논리가 오히려 특검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줬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안들을 보면 국민적인 위혹이 워낙 크니까 이걸 풀어야 한다.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관련된 중대 사안일수록 독립적인 특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강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이후에 후속 절차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여요. 아, 절차요? 네, 이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갔고요. 대통령이 3일 안에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도 정해져 있는데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은 10일, 해병 특검은 12일 안에 임명이 끝나야 해요. 와, 3일 안에요? 정말 빠르면 그럼 다음 주 초에도 특검이 딱 정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준비 기간이 보통 한 20일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뭐 늦어도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속도전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 변호사 개업을 3년 동안 못 하거든요.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지원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그만큼 이 사건들에 갖는 어떤 역사적인 무게감,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사명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긴 정말 중대한 사건들이긴 하죠. 수사팀 규모도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해병 특검은 105명까지 꾸려질 수 있다고 해요. 와, 267명, 205명? 네, 이게 과거의 박근혜 특검 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사안들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세 가지 특검, 겉으로 보면 좀 다른 사건들 같잖아요. 근데 이걸 뭔가 하나로 꿰뚫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까? 네, 그게 또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세 사건이 그냥 별개의 이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이전 정부 시스템의 어떤 공통된 문제점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공통된 문제점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법치주의가 좀 약화됐다거나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혹은 인권 문제가 경시됐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과정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별 사건 수사를 넘어서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3대 특검법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특검 후보 추천 같은 후속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역대급 규모의 수사팀 구성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이 특검들이 단순한 범죄 수사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아주 중대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는 뭐 내란, 국정농단, 수사 외압 같은 이런 의혹들의 실체가 정말로 확인된다면 그 진실의 무게가 우리 사회에 던질 파장, 그리고 요구하게 될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앞으로 펼쳐질 특검 수사의 향방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